최근 유형이 갈수록 그 변화가 그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 항목이 많아지고 항목별 점수가 주어지고 좀 깔끔하면서 뭔가 논란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논술 구조에 대한 어떤 체계 잡는 그런 방식보다는요. 그런데 차별할 어떤 그 잘 쓰고 못 쓰고 구분하는 것보다는요. 이제는 제가 볼 땐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왜? 항목으로 주어지니까. 이건 논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결국 뭐냐면 분류입니다. 분류인데 다양하게 분류되고 실제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어떤 품목이 어떻게 다양하게 분류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제외되는 품목은 어떤 류에서 이 품목들은 그 재질이지만 그 용도지만 그 류에 분류하지 않고 그 호에 분류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게 결국은 주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건 주규정입니다. 근데 주규정은 설명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몸을 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공부하기 힘들지만 여하튼 어떤 다양하게 분류된다라는 즉 그래서 수험생들의 어떤 차별화 어떤 그 잘 쓰고 못 쓰게 된 차별화는 장기적으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질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제외되는 품목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고 또 하나는 주규정이죠. 제외 품목을 신경 쓰셔라. 제외 품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규정 주번호입니다. 주번호. 주번호 요즘 주어지고 있죠. 주 1번, 주 2번, 주 3번. 그래서 힌트라도 주면 다행이긴 하거든요. 저는 힌트를 좀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 문제 출제하는 분들이 하시길 바라는데 그냥 단순하게 주 2번, 주 3번, 61류, 주 2, 주 3, 주 4라고 하면 좀 뭐라 그래요? 공부한 분 입장에서는 주번호 암기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공부하고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했는데 그런데 주 번호만 딱 주어진다면 주 2번, 주 3번 주어진다면 이거는 좀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 3번하고 뭐 힌트 하나 주어져야죠. 여기에 뭐 제외되는 품목이라든가 뭐 또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뭐 슈트, 뭐 앙상블, 뭐 어떤 이런 내용이 좀 뭔가 단어로 주어진다면 제대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힌트 없이 단순하게 주 3번, 주 4번, 주 7번 이러면은 이거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도 주번호 안 외우게 되면 잘못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 5번의 것을 주 6번에다 쓰고 6번의 것을 5번에 쓰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점수를 주고 싶어도 못 주겠죠? 못 주겠죠? 근데 그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바꿔 썼으니까. 그래서 그런 실수를 좀 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번호도 중요한 주번호는요. 좀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왕이면 힌트를 좀 주어주길 바란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은 있는데 이제 글쎄요 뭐 경우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힌트가 주어지고 어떤 경우는 힌트가 아예 안 주어집니다. 주 번호만 딱 숫자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힌트가 주어지는 거를 막연하게 기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중요한 주번호는 암기를 해야 된다. 16부 주의가 뭐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16부 주의 뭐죠? 부분품의 분류 규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당연히 하다 보면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겠고 또 조금 더 노력해서 주번을 기억해야 되는 것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법령집 위주로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다음에 그런 어떤 논란을 피하기 위한 앞에 총설, 통칙과 기본적인 어떤 사단위 회책의 주규정을 제외한 부분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초기 문제라면 제도라든가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상품학도 많이 나왔고요.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뭔가 명확한 것들을 내고자 하는 즉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출제하는 채점하시는 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들이 바로 법이다. 법입니다. 법. 협약도 법이잖아요. 법입니다. 법의 규정을 문제를 내면 이거 뭐 논란이 될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협약 쪽 여기도 많이 나온 건 아니죠.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앞쪽에 통칙을 제한 앞쪽의 내용을 좀 보자면 그 중에서 협약 이런 부분은 좀 일부는 봐둬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랑 한글이랑 같이 붙어놨어요. 뭐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첫 페이지 보시면 전문이 나와 있죠. 통일 상품명 및 부채계는 국제협약. 네, 여기 좀 몇 군데 보자면 예전에 또 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다시 또 조금 더 체크한다 생각하시고 국제무역 촉진이라고 됐죠. 전문 프리엠블 여기에 HS 협약을 만든 목적에 나와 있죠.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목적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다음에 밑에 보시면 수집, 비교, 분석을 용이하게 할 것을 희망하고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마지막 줄인가요? 서류 표준의 무역서류 표준화 및 자료 전달을 촉진할 것을 희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 여러 가지 내용들 쭉 나오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첫째 줄에 보시면 우측에 기술상의 변화 또는 국제무역 양식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통일체계의 최신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고려하고 통일체계 이게 바로 HS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러이러한 비교 분석, 국제무역 촉진, 자료 전달 용이하게 하고요.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통일체계죠. 즉 HS를 만들고자 하는 게 바로 협약의 목적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HS 협약의 목적은 바로 부속서를 만들기 위한 거죠. 부속서가 바로 품목분류표입니다. 품목분류표 영문과 불어로 되어 있고 그걸 만들고자 협약을 정한 거죠. 전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HS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고요. HS를 설명하다 이런 전문 내용을 꼭 묻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HS를 설명하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83년도, 87년도 이때 좀 출제가 됐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HS와 CCCN의 차이점이라든가 HS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83년도 또는 87년도니까 이 언제 발효가 됐죠? HS가 88년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 직전에 그런 관련되어 있는 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가 나올 일이 없겠죠. 또 더군다나 연도가 80년도예요. 80년도라는 얘기는 뭐 일반적인 그런 문제용은 최신 문제용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1조의 내용을 볼게요. 1조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